한겨레 22일에 좀 자극적인 기사가 났네요. 검찰 수사 중 자살자, 경찰 수사 중 자살자의 13배가 넘어. 굉장히 자극적이죠. 지난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41명. 특히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비율이 경찰 수사 사건의 13배가 넘는다. 왜 그럴까? 이게 이제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6월 3일 날 인권연대 오창익이란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조국혁신당 황운하, 유명한 사람이죠. 황운하가 경찰 출신이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지속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부분도 그 포인트고, 사실은 그거하고 달리 저는 기본적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자백 중심, 압박 수사, 특히 경찰은 수사하는 데 있어서 시한이 있지만 검찰은 시한이 없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야 1987이나 이런 전두환 시대나 그 이전 어쨌든 1900년도 김영삼, 노무현 그 바로 전 김대중 시기까지도 경찰은 갔다가 두들겨 패고 조지고 이런 경우. 근데 실제로 그러기가 이제는 쉽지 않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하지만은, 근데 오히려 검찰 애들은 이제 다양한 별건 수사라든가 모욕주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특히 이제 핸드폰을 다 까고 이런. 이게 사실은 한동훈이 지 핸드폰 안 깐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년, 결국 20년이라는 게 2000년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겠죠. 한 해 평균 12명, 한 달에 1명꼴. 그렇죠?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인권 통계가 됐는데,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애들은 2014년에 2015년에 그 박근혜 정권 때 특히 검찰 수사 중에 자살한, 아시다시피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부분 연관이 되죠. 무슨 대우 사장이 조사받고 한강 다리 건너다 뛰어내리고, 2015년 7월 이후엔 통계가 없다라고 공개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공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 조사 중에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거는 공소권 없음이죠. 공소권 없음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소권 없음이 아니죠.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경찰이나 검사나 경찰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밀양 그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실제로 수사를 잘못했다, 수사를 조작했다, 왜곡했다, 두들겨 팼다, 해갖고 실제로 책임진 사례가 몇 있습니까? 여태까지 거의 없습니다. 검사는 책임진 게 하나도 없고, 하나 있을까 말까? 경찰 애들은 독직 폭행으로 옷 벗은 애들은 있지만 그걸로 어떤 특별하게 더 처벌받거나 그런 경우, 검사 하나 있죠. 그 유명한 자기 피의자가 죽어서 처벌받은 딱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빼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공소권 없음, 수사 중 자살이라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자살로 처리하느냐?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그것은 압박에 의한 타살이거나 아니면 뭔가. 근데 우리는 그런 자살은 다 자살입니다. 근데 유엔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기준을 봤을 때 그게 꼭 자살이야? 아니야. 경계선에 있어.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자살이 많아? 라고 묻기 전에, 아니 보세요. 산업재해 당해도 사고사가 아니라 자살 처리하고,
현대중공업의 정범식 씨 같은 경우가 아니 사고사 당했는데, 그러니까 산업재해 당했는데, 아니 갑자기 뭐 부부싸움 했다고 자살 처리하고, 여기서도 압박해갖고 죽게 만들었는데 자살이, 즉 자기가 죽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한겨레 21의 기사는 왜 한국에 자살이 많고 그 압박에 의한 자살은 자살이 아니라 뭐 다른 관련된 자들을 처벌한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보시면 아시죠, 이 제가 계속 보는 게 진선미 의원이 했던 자살인가 타살인가 부검이법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실제로 이 부분을 이거 뛰어내려 갖고 돌아가신 부검해 갖고 했는데 그건 사인이 나오죠. 정확히 나오지만은 그 부분이 어떻게 그 원인이 뭐 이런 거를 제대로 법적으로 기록하지도 않고, 법이 없어요. 부검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의 아주 작은 조항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검이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군대 의문사, 검찰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죽어 나왔는데 자살했다 그래. 몰라. 왜 자살했는지 몰라. 사실은 타살당했지만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왜? 부검이법이 없고 소위 말하는 증거보관법이 없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자들, 부검이든 검사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인권연대 얘들도 뭐 민주당 애들도 뭐 애들도 실제로 검찰 공격할 생각만 하고 정작 중요한 핵심은 보질 못한. 자, 241명 중에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63명, 경찰은 70명. 그래서 2.1배가 됐다. 그런데 검찰이 4,600만 건을 20년 동안 했고 경찰이 20년 동안 2억 8천만 건, 3억 건을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율상으로는 23.5배다라고 하는 산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참 웃기는 겁니다. 물론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벗어난 사건이라든가 다른 걸, 이런 걸 다 합쳐서 다르게 해서 되게 단순한 뭐 숫자 도출이지만 뭐 그래요. 그렇다고 뭐냐면 결국은 얘기는 뭐냐면 자백중심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증 중심으로 가야 된다. 별건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물증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별건 수사를 만약에 하면 그 수사한 검사든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죠. 그런 것들도 없이 그냥 인권 침해가 있으니 추상적인 얘기만 벌써 몇십 년째 하고 있습니까? 한심한. 그래서 이 인권연대 오창익도 한심하고, 이걸 물론 숫자는 맞지만 황운하나 이거 뭐 민주당 인권위원회도 내용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검사애들이 반발이 심하죠. 자극하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은 핵심은 좀 따져봐라. 제가 말씀드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부검이법이 없고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여기 웃긴 기사가 났습니다. 의사단체가 기증받은 시신을 비의료인에게 유료 강연 업체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부용 시신을 카데바라고 합니다. 해부용 시신은요 자발적 기증,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 행렬병자 이런 사람들, 노숙자인 죽은 이런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기증을 받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숭고한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누가 이 해부용으로, 의대생 해부용으로 이걸 그럼 신체가 다 그냥 해갖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귀중하고 소중함을 모르고 뭐 실습하다가 그거 가지고 사진 찍는 미친 그 새끼들도 있고, 의대생도 뭐 어떻게 하는 놈들도.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황당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유료로 하는 H사를 시체해부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즉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운동 지도자들한테 말하자면 이 인간의 근육이 어떻고 이런 걸 알려주려고 했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해부한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맞지, 실제 기증받은 그 용도도 아닌 걸 가지고 하면 그 시신을 기부한 사람은 그 용도로 아니잖아요. 이건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이건 너무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시체해부법에 17조에 시체를 취급할 때는 시신과 유족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그리고 이 시체해부법에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교수가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의사의 지도하에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것은 서울 카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와 이 민간업체가 유료 강의를 열어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시비비를 따져하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체 해부법은 있는데 부검입법,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부검을 통해서 매뉴얼화돼서 처리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데, 핵심은 시체해부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이 법의학적인 부검 관련된 법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진선미 의원이 이렇게 국가수에 이런 사람도 이걸 만들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 거부를 한 거죠.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이름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자들이 이유를 듣고 싶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규정이 없고 그냥 마구잡이 아닙니까? 국가수 그 과학을 하는 사람이, 법과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구잡이 엉망으로 해도 됩니까? 부검법 만들어야 됩니다. 증거보관법 만들어야 되고 시체공시소법 만들어야 됩니다. 시체공시소법에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도 있었고, 파주 사건 아시죠? 제가 계속 그 경기 북부 애들이랑 갈등을 빚었던 파주 4명, 여성 2명 피해자, 남자 2 가해자. 근데 공소권 없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은 피해자, 여자분은 피해자예요. 남자 2놈은 강도살인이죠. 그건 사실은 대략적으로. 문제는 왜 그거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을 내리느냐. 네가 봤냐.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이게 자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죠? 얘들 둘은 자살 아닙니까? 이게 자살이 맞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케이스는 실제로 자살이라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죠. 즉 말하자면, 아니 그러면 정확히 어디를 밟고 어떻게 지가 때려도 내렸던 그걸 몰랐다고 하면 자살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계속 뭐라고 했냐면 경기 북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언론을 통해서 자살이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자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범죄를 상당히 뭐라고 하나 들킬까봐 겁이 나갖고 도망가다가 아직 않고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살을 처리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기존에 해야 되는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어떤 범죄를 하는 과정에서 실족사 이랬다고 하면은 이거를 여러 가지로 수사해야 돼. 그런 과정에서 뭡니까? 경찰의 잘못, 이게 실종 수사의 잘못, 이 피해자분들이 실제로는 살아있었을 수 있고 사실은 고통을 받지 않았을 수 있고 아니면 뭔가 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범인이 자살을 했으니까. 그래서 명확히 해야 된다. 니들이 경기 북부 경찰 이거 담당한 애들이 이해관계자, 사건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실종수사라든가 뭔가가 부실했을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없애려고 하면 애초에 이 범인들에 대해 자살이라고 확정 짓지 말고 흘리지도 말고 그냥 아직 모른다, 변사다, 실족했는지 자살했는지 모른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초기부터 계속 자살했겠지라고 해버리니까 그 얘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경기 북부 새끼들 지랄지랄. 네, 제가 맞습니다. 엄격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을 함부로 단정하면은 나중에도 분명히 욕을 먹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또 지랄지랄 하니까 요건 여기서 하도록 하죠. 정확히 말하면 추락사가 맞습니다. 추락사는 자살인지 실족사인지 몰라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보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또 얽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는 것은 확정지지 않는 게. 우리가 왜 한국 경찰이 욕을 먹느냐? 자살이 뭐냐? 타살이 아닌 거다. 이렇게 해버려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타살이 아니라고 자살입니까? 타살이 아닌 건 사고사도 있고 자연사도 있습니다. 특히 사고사 중에서 뭡니까? 산업재해사. 그거는 한국이 지금 산업재해 심각한 오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면서도 이따위로 처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파주 사건은 뭐 이렇게 결론 날 줄 알았지만은 제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저와 아는 사람, 관련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제기할 겁니다. 끝까지 문제제기할 겁니다. 자, 다크웹을 추적한 KBS의 보도가 이제 얘기되고 있어요. 다크웹 10만 건을 추적했더니 성착취물, 유포, 거래 뭐 엉망진창이다. 완전히 뭐 대구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랑 같이 했나 봐요. 지금 사실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크웹부터 시작해서 텔레그램부터 성착취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수사를 안 하느냐? 사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저기서 놀고 있는데 그냥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어떤 수사 부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고가 되면 수사해야지. 그 얘기는 뭐냐면 신고하지 말라고 돌려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번방 사건, 서울대 변방 사건, 세번방 사건들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 그러냐? 수사를 신고하고 민원 제기되고 고소하니까 수사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범죄는 능동적으로 사전에 차단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범죄분석센터가 필요하고 미국의 연방수사국처럼 이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뭐가 오니까 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수사기법을 그 앱을 만들고 그냥 개인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 떠들면 뭐 아니 왜 그러냐, 우리가 과학수사기법이 어떻고 뭐 꼴값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시민이 원하는 치안이나 수사는 안 하고 보여주기 수사. 지금 외국에 어디 가서 과학수사기법을 전수하고 있대요. 지랄을 자꾸 자빠져 있는. 지금 정작 대한민국 경찰이 해야 될 게 그겁니까? 그냥 황당한 겁니다. 텔레그램, 다크웹, 사이버상의 성착취물 이런 것들 면밀히 추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못한다고 계속 하니까 못하는 것 같죠.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니까 안 하는,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 사기범죄, 전청조 같은 애들이 거의 뭐 자기 판 아닙니까? 노인 상대 사기범죄가 1년 만에 1.3배, 30%나 증가했습니다. 왜 사기범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합니까? 사기범죄 분석원, 범죄분석센터 만들어야죠.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죠. 안 합니다. 정치권에서 반대한다고? 그런다고 안 합니까? 치안정책연구소는 뭐하고 있으며 다른 데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기범죄는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는 특히 우리가 빨리빨리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중첩법 얘기는 했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민법을 제외하는, 제가 앞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있죠. 아니, 수사팀의 형사가 민법을 몰라?
민법을 모르면은 소위 말하 이게 횡령인지 배임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거 어떻게 해? 그런데 사실 그 경위 간부 후보생, 경위 공채입니다. 1년에 한 45명, 50명 뽑는데 민법 총칙을 선택과목에서 제외한대요. 그래서 한국 민사법학회가 난리가 난 거죠. 왜? 민법 총칙을 유지해달라. 그런데 사실 법원 행정고시에도 PSAT가 도입되면서 민법 형법 과목이 사라졌어요. 즉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요. 왜냐? 굳이 법을 행정학이나 행정법 같은 경우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저는 사실 그래요. 전문화된 수사관을 채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일반 경찰은 채용할 필요가 없다. 사실 경위공차라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 경위 간부보생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경찰대학에서 120명, 지금 100명인데 1년에 배출을 하는데 얘네들은 반수밖에 안 됩니다. 그럼 차라리 경위 간부보생을 없애고 전문화된 계급이 아니라 수사관 체제를 수사관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사관학교 시스템입니다. 간부보생이라. 간부가 도대체 뭡니까? 관리자잖아요. 관리자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 경찰은 관리하는 겁니까? 경찰은 수사하고 직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전문 영역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필요 없고 그게 일반 경찰을 뽑는 겁니다. 아주 후졌죠. 일반 경찰은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화된 경찰을 뽑아서 걔네들이 일정 정도 수준이 됐을 때 관리자가 됐을 때 관리자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찰 선진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뜬금없이 경찰대가 들어오고 뜬금없이 간부가 이런 방식 고시가 이런 소위 말하는 계급화된 특권화된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개별 경찰관들은 수사 능력도 없어. 그것도 배우려고 해. 가르쳐주지도 않아. 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도 못해. 그렇다고 전문적인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뭐 그냥 하고 돌리게 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일반 경찰 시스템이 아니라 스페셜리스트를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사건 자료 공개하고 경쟁시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 놈들이. 하기 싫을 뿐이죠. 지들의 권력을 뺏길까봐. 하여튼 좀 걱정은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며칠 전에 벌어졌던 한 일주일 전인데 초등학생 어린이를 4차례나 성폭행한 40대 놈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몇 안 될 것 같죠? 많습니다. 이전에 동정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이 세계일보에 났는데요. 초등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 저지른 40대가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웃기지 않나요? 생각해 보시면 얘는 이전에도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때 이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말하자면 그때는 예를 들면은 뭔가 초범이라고 봐주고 그러니까 정확히 초범이라고 해도 위험한 놈은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사든 판사든 제대로 그 범죄를 파악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를 하나의 틀로 초범이니까 봐줘야 되고 집행유예고 근데 초범이어도 대단히 위험한 자들은 범죄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우리 같은 범죄 전문가가 실제로는 거기에 개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8살짜리, 9살짜리 계속 성범죄 해도 초범이니까 봐주고 합의했다가 봐주고 이런 개새끼들을 그냥 키워주는 겁니다. 밀양의 그 성범죄 그놈들도 처음에
엄하게 처벌했으면 이 논란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 엉망개판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엉망개판이라 그랬는데 네가 뭘 알아 그러는데 니들보다 많이 한다 이 새끼들. 범죄를 범죄로 봐야지. 그냥 일반 시스템에 넣어버리니까 거기에 악독한 범죄자들, 강한 범죄자들은 더 커지고 별거 아닌 범죄에는 그냥 걔들이 오히려 처벌받는 거죠. 진짜 처벌받아야 될 때는 빠져나가고 명확한 애. 이게 지금의 한국 사회에 정의가 없어진 이유입니다. 더 떠들면 전 이제 숨에 녹음하러 갔는데 녹음하고 와서 다시 또 한번 떠들겠습니다.